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재산세 했죠, 그죠?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과세 대상이 5가지였습니다. 그죠? 그게 뭐였죠? 그죠? 주택과 토지. 요 사이에 건축물, 선박, 그리고 항공이 들어갔잖아. 그죠? 요게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잖아. 그죠? 종부세. 재산세와 종부세는 같은 겁니다. 같은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그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건축물은 아닙니다. 선박도 아닙니다. 항공기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방금 우리 토지는 3가지로 나누어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과세? 그렇죠. 분리과세, 또 무슨 과세? 별도 합산, 그리고 뭐죠? 종합합산. 그런데 요 별도와 종합만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이 재산세, 이게 모두 과세 대상인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도 뭐죠? 별도와 종합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구분되겠죠?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종부세에서는. 그래서 다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건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걸 섞어 놓죠. 그죠? 이거하고 이거만 섞어 놔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분리과세가 뭔지, 별도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 그랬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하면, 농지는 원래 분리과세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는 뭐죠? 그렇죠. 종합이잖아. 이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럼 여기 들어갈 게 이게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것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죠?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농지 토지다. 그럼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종합이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분리과세잖아. 그죠? 그거는 제외되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이거 종부세. 그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 나오고, 종부세에서 과세 대상 나왔다? 마찬가지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2문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요 과세 대상을 잘 보세요. 이거 건축물 아닙니다. 그죠? 건물은 과세 안 한다. 건물은. 근데 건물의 땅은 과세하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자, 공장의 땅은 여기 들어가니까 과세 안 합니다. 그죠? 상가의 땅은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도 이루어잖아. 과세 대상이죠. 아셨죠? 선박은 과세 대상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니까, 자, 보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자, 결과적으로 뭐다? 주택과 토지다. 그죠? 주택과 토지인데, 요 토지 중에서 별도와 뭐가 있다? 종합이 있다. 그죠? 이제 아시죠? 그죠? 예,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 과세 대상이다. 딱 하고. 그럼 이제 주택은 기본이 얼마? 그렇죠? 6억 초과분. 요 6억은 뭘까요? 시가 표준에. 아시죠? 별도는 얼마? 80억 초과분. 됐죠? 종합은 얼마? 그렇죠. 5억 초과분. 됐죠. 이게. 그럼 주택은 10억이면 10억 빼기 6억. 4억이 과세 대상 되겠죠. 그죠? 예, 과표.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세율이 있습니다. 그죠? 세율인데 잘 보세요. 요게 뭐죠? 과세 표준이잖아. 그죠? 자, 우리 재산세 과세 표준은 아까 잘 이러세요. 재산세 과세 표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몇 프로? 60%.
요것도 60%, 요거 몇 프로? 70%였잖아. 그죠? 요거 우리 뭐라 불렀습니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그랬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그랬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금년부터 90%입니다. 그래 2019년은 몇 프로? 85%였습니다. 2020년은 몇 프로? 90%. 내년은 몇 프로? 95%. 2021년은 95%. 2020년 되면 100%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매년 5% 올라갑니다. 2018년도부터. 예, 그래서 금년만 아시면 되겠죠? 2020년은 몇 프로? 90%입니다. 아, 이게 90%다. 여기 뭐라 그랬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아시겠죠? 아, 이게 공정한 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적용비 몇 프로? 90%다. 이것도 90%입니다. 이것도 90%입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에 지금 가액이 만약 10억짜리다.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면은 요 10억에서 6억 초과 부이니까 6억 빼야 되잖아. 그죠? 6억을 뺍니다. 빼고 그러면 4억 남았잖아. 그죠? 이 4억에다가 몇 프로? 90% 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10억에 6억 빼니까 4억이죠. 4억에 90%는 얼마? 3억 6천이잖아. 그죠? 3억 6천만 원에 여기에다가 세율 적용을 하죠. 아시죠? 이렇게 종부세를 과세하겠답니다. 그러면은 6억 초과분의 90%, 80억 초과분의 90%, 5억 초과분의 90%다. 됐죠? 이걸 뭐라 부른다? 과세 표준이라 합니다. 과표. 과세 표준. 그럼 우리는 주택의 과세 표준은 6억 초과분만 틀립니다. 그죠? 6억 초과분에다 곱하기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 90%, 공정시장 가액 90%, 공정시장 가액 90%. 똑같다. 그죠? 여기다가 이제 세율. 그죠? 여기다가 세율. 여기다가 세율.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죠. 아시죠? 예. 이 세율은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은 요게 금년에 이제 6단계로 바뀌었습니다. 0점, 잠깐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 보죠. 그거 한번 보세요. 0.6에서 0.5에서 0.27.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1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랫부분에 6단계 나와 있죠. 그죠? 0.5에서 0.27.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0.5에서 0.27이라고 2.7이겠죠. 그죠? 6단계다. 그죠? 6단계. 아셨죠? 6단계입니다. 1000분의 5니까 3억 이하부터, 그죠? 0.5에서 2.7이고, 오른쪽 보세요. 3주택 이상, 집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지역에는 2주택 이상, 좀 더 세죠, 그죠? 0.6에서 2.8%입니다. 0.6에서 2.8%. 아시겠죠? 예. 그리고 종합 별도는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0.5에서 0.7%. 요거는, 0.1에서 0.3%. 그래 있죠. 그죠? 예,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주택하고, 그 다음에 별도. 종합이죠. 그죠? 종합은 0.1에서 0.3%. 그죠? 다음에 별도 과세 나와 있죠. 그죠? 0.5에서 0.7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세율. 주택은 0.5에서 2.7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 조정지역, 청약 조정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0.6에서 2.8이다. 근데 이 세율은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숫자 같은 거는. 아무튼 막 요래돼 있다 하는 걸 아시고, 다음 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세금을 낸다. 그죠? 이런 세금을 내는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은 똑같습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납기는 언제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아시죠? 예. 6월 1일 기준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징수냐? 마찬가지. 보통징수입니다.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재산세도 고지서 발부됐죠. 그죠?
보통징수입니다. 그럼 거기서 누가 발부하느냐? 세무서에서 발부합니다. 누가? 주소지관할 세무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고의서를 발부한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 날까지 세금 안 내면은 보통징수니까 뭐가 부과되겠다? 그렇죠. 가상금이 부과됩니다. 3%.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총론 파트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등록세하고. 근데 고의서 발부되는데 요 6월 1일 요 기준해서 요 직전에 집을 팔았거나 집을 새로 샀거나 땅을 팔았거나 샀거나 재산에 변동이 있는 자가 그럼 어차피 대장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대장이 만약에 신고가 안 됐다면 다를 겁니다. 그럴 경우는 나는 자진 신고 납부하겠다. 요거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아시죠? 자진 신고 납부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요 자진 신고 납부를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그럼 자진 신고 납부를 했는데 하겠다 해놓고 나서 납부 안 했다? 당연히 가산세 부과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 요겁니다. 요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아셨죠? 여기다가 보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집을 하나 가진 사람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겠답니다. 무슨 혜택이냐? 혜택 줘, 혜택. 첫째, 기초공제를 3억 해주겠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기본이 우리가 이걸 이제 기본 금액이라 부르는데 6억이잖아. 그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3억을 또 공제해 주겠대. 결국은 6억도 공제해주고 3억 공제 얼마? 9억을 공제해준다. 9억.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공제? 9억 공제입니다. 그럼 2주택자 이상은 몇 억 공제? 6억 공제다. 우리 법은 기본 금액을 얼마 정해놨다? 6억 정해놓고 나서 요 혜택으로 3억 정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항상 요 기준을 아세요. 기준 금액 얼마? 6억이다. 80억, 5억을 딱 기억하시고 여기에 1세대 1주택자는 기초공제를 얼마 더 해준다? 3억 해준다. 그럼 결국 얼마? 9억을 공제한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10억짜리라면은 아까는 여기 6억 빼고 4억에다가 90% 곱하면 39, 49, 36, 3억 6천만 원이죠. 그런데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면은 9억을 빼니까 1억에다가 90%니까 9천만 원이잖아. 그죠? 아시죠? 과표가. 이해되죠? 두 번째. 예. 연령별 공제를 해줍니다. 연령별 공제. 요 세 공제인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면은 10% 공제를 해주겠답니다. 세금을. 1세대 1주택자가 65세 이상이면은 20% 공제해주고, 1주택자가 70세 이상이면은 30% 세금을 공제해주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이 보유기간이죠. 이거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은, 5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20%를 공제해 주겠답니다. 20%. 정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장기보유 했잖아. 그죠? 투기 목적이 아닌데 주위에 말하면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런 걸 좀 공제해 주겠다 이거죠. 5년 이상 보유했으면 20% 공제해 주고,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죠? 40% 공제해 줍니다. 15년 이상 보유했다? 이거는 50% 공제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최대 몇 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70세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최대 몇 프로? 80% 공제잖아. 그런데 요 상한선 80%잖아. 그죠? 80%인데 최대 70%까지만 해주겠답니다. 아셨죠? 그 만약에 70세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몇 프로만? 그렇죠. 80%라는 몇 프로? 70%까지만 공제해 주겠다.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 바로 말하면은 우리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입니다. 그리고 상한제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작년에 냈던 세금의 상한제.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셨죠? 상한제는 50%입니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20%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예,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이상. 요게 종합부동산세.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과세 대상 부분입니다. 과세 대상. 아시죠? 요 과세 대상에서 다음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에 물납은 인정 안 됩니다. 물납이 인정되는 걸 우리가 재산세라고 그랬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할 때 부동산으로서 세금 낼 수 있다고 그죠? 재산세만 인정되고 분납은 인정됩니다. 요거는 250만 원 초과하면은 6개월간 분납 인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주택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주택의 가액이 10억이다. 10억짜리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10억에 대해서, 그죠? 요 10억에 대하여 나는 무슨 세 냈습니까? 재산세 냈잖아. 그죠? 그렇죠. 재산세를 냈는데, 재산세 냈죠. 그죠? 재산세. 재산세를 냈습니다.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냈죠. 그죠? 그런데 12월 달에 와서, 그렇죠? 12월 달에 이 6억을 넘는 부분, 요 6억을 넘는 부분,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뭔세 내라? 종부세 내세요. 이 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다시. 우리는 10억짜리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10억에 대하여 무슨 세 냈습니까? 재산세 냈죠, 그죠? 얼마 냈습니까? 금액은 몰라도 그때 하던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달에 와가지고 보니까 또 나왔다, 그죠? 무슨 세가 나왔죠? 종부세 또 나왔잖아. 6억 넘는 부분 요것도 내라. 결국 요 부분을 세금 두 번 냈잖아. 두 번 내는 결과가 되죠, 그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 중복되잖아. 그래서 요 납부했던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공제해 주겠답니다. 공제. 아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되죠? 요 6억까지는 무슨 세? 재산세 내는 거고, 6억 넘는 거는 무슨 세 내는 거죠? 종부세 내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무슨 이해되죠? 그죠? 다시. 우리가 내는 세금은 결국 10억짜리 내가 만약 집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6억까지는 재산세 내고, 요거는 무슨 세 냈죠? 종부세 낸 거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럼 쉽게 재산세 계산할 때 요것만 내고 요거 종부세 내면 될 건데 그래 계산 안 하고 우리 법은 일단은 이만큼 내야 됩니다. 냈다가 빼주겠답니다. 그럼 요거 재산세 내는 거하고 이만큼 냈다가 빼는 거하고 어느 게 우리 입장에서 불리할까요? 우리는 냈다가 빼는 게 불리하지. 왜? 요거 재산세 내는 것보다 이만큼 내버리면은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세율이 높아져 버리잖아. 우리가 더 불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내고 나서 공제해 주겠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자, 10억짜리입니다. 그죠? 10억짜리인데, 요 10억에서 얼마 공제, 6억 공제죠. 그죠? 1세대 1주택자라면 또 기초공제 3억 또 있다. 그죠? 요래 공제해주고. 2주택자라면 6억 공제해주고, 1주택자라면 6억도 공제, 3억 공제니까 과표가 1억 되겠죠. 일단 우리가 1주택자 아니고 2주택자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4억이 남죠. 그죠? 요 4억의 몇 프로? 90%입니다. 그죠? 4억에 90% 하면 얼마가 나오죠? 3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예, 잘 보세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죠. 그죠? 이러면은 무슨 세 나왔습니까? 종부세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뭐 간단합니다. 그죠? 15에서 6억 공제하고 4억에다 90% 하니까 3억 6천 나왔잖아. 여기에다가 세율하면 요거 나왔죠? 나왔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요걸 빼줘요. 요거. 무슨 세? 6억 초과 무슨 세? 재산세. 다시 시작. 6억 초과 무슨 세? 재산세. 요걸 공제해 줍니다. 여기 재산세. 요래 공제해 주면 이제 요게 납부할 종부세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기억할 거. 이거 계산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마지막에 뭘 빼준다? 6억 초과 재산세를 뺀다. 그럼 요걸 기억하셔야 돼. 아, 6억을 초과한부 무슨 세? 재산세를 빼준다. 말만 알면, 말만. 시험에 말만 나오지. 이거 뭐 숫자 계산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얼마냐? 계산 이게 안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리도 없고. 그냥 말만 기억하세요. 마지막에 종합부동산세는 마지막에 뭘 빼주더라? 재산세를 빼주더라 하는 것만 아세요. 그 재산세가 뭐더라? 요거. 알겠죠? 요거 계산하는 건 뭐 몰라도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요거 계산해가 뺀 차익을 말합니다. 요거 빼준다. 요거.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할 때 마지막에 뭘 빼준다? 재산세 빼준다. 6억 넘 재산세. 요거 공개해준다. 아시겠죠?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하면은 딱 정리 끝나버리죠. 그죠?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 앞으로는 교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189쪽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의, 취지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주택, 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또 해왔던 거니까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 하나, 191쪽에 아래 한번 보세요. 과세 대상물 나와 있죠. 그죠? 그 아래 보시면은 재산세 과세 대상과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OX 나와 있죠. 그게 뭘까요? 그죠? 바로 분리과세죠. 그죠? 분리과세는 모두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넘겨볼까요? 마찬가지. 뒤쪽에 나와 있죠. 그죠? 분리과세는 대상 아니다. 그죠? 이렇게. 그 납세의무자는 뭐죠? 납세의무 딴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주택 6억 초과 소유자, 별도는 80억 초과 소유자, 종합은 5억 초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끝. 그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과세 표준은 요거. 공정시장 가입비율 몇 프로? 90%. 내년은 몇 프로? 95%. 2020년은 몇 프로? 100% 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금년은 몇 프로? 90%. 작년은 85%였습니다. 2020년은 90%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걸 뭐라 부른다? 시작.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알겠죠? 그럼 뒤로 가면 세율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세율 방금 했습니다. 주택은 0.5에서 2.7, 별도는 0.5에서 0.7, 종합은 0.1에서 0.3 세율 나오고, 뒤로 넘겨보세요. 197쪽에 보면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50%다. 알겠죠? 50%. 그리고 비과세. 이 비과세 부분은 이 규정에 없는 거 있죠. 그죠? 없는 거는 전부 뭐자? 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답니다. 준용. 이 외의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규정에 따른다 이겁니다. 그런 비과세 부분이라든지 아래 나오는 그 부분이 있죠. 그죠? 전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고. 넘겨볼까요? 198쪽에 보시면은 납세 절차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6월 1일 기준에서 요걸 좀 뭐라 한다? 납세 절차. 요거 마시면 되죠. 그죠? 6월 1일 날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보통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가 있다. 신고 납부가 있다. 누가 거기서 발부한다? 주수지관을 세무서에서 발부한다. 아시겠죠? 요게 납세 절차. 아시겠죠? 예. 그리고 부가징수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은 거고. 예. 그리고 보면은 199쪽에 보시면은 선택적 신고납치가 있잖아요. 원칙은 부가징수다. 부가징수라는 거는 부과한다, 고에서 발부한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를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부가징수나 보통징수는 같은 말이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납세.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죠? 그 재산의 변동이 있은 자가, 알겠죠? 자기는 그 말하면 대장하고 틀리니까
자진 신고납부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 고에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금이 징수되겠죠. 그죠? 뒤로 넘겨볼까요? 200페이지. 결정, 경정, 쟁여 나와 있습니다. 결정하는 거는 세무서에서 인정과세하는 거. 우리가 신고납부를 안 하면은 세무서에서 얼마 정해버립니다. 그걸 갖다 결정한다 이랍니다. 세무서장. 경정하는 거는 고친다는 말이고, 재경정은 다시 수정한다. 201조에 물납과 분납이 나와 있죠. 물납은 인정 안 한다 그랬습니다. 물납은 인정하지 않고 분납은 인정한다 그랬죠. 분납은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기간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아시죠?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래 한번 보세요.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최대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300만 원 세금이 나왔다. 그죠? 800만 원 세금이 나왔다면 종부세에서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최대 얼마냐 물어봅니다. 300만 원일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이니까 50만 원을 분납할 수가 있고, 그럼 250만 원 납기내에 내야 되고, 요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내야 되고, 그로부터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50만 원. 그런데 800만 원인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했다. 그죠? 500만 원 초과했죠? 최대 얼마? 50%. 400만 원을 분납할 수가 있고, 400만 원 납기내에 내야 된다. 요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요거는 12월 15일 끝나고 나서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낼 수 있다. 6개월 내에. 분납기간 6개월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종부세 부가세가 나와 있죠. 그죠? 바로 20% 뭐가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받는다. 이상, 요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했죠. 그죠? 예, 종부세까지 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하나가 뭐죠? 등록면허세. 그리고 총론 부분. 아시겠죠? 제가 순서를 전에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했지 않습니까? 종부세까지 끝났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등록면허세. 그리고 총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